검찰은 어제 12.3 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하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었던 여 사령관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켰고 이재명, 한동훈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면 수방사에 있는 B1 벙커에 수용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여 사령관에게 계엄 당일 상황과 함께 사전에 계엄 계획을 준비했던 건 아니었는지 추궁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령관 직위상 국방장관에게 독대 보고하는 일이 많은데 계엄 며칠 전부터 김 전 장관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안 처리 지연 등 시국 상황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 사령관은 다만 이 사람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을 뿐 실제 구체적인 계엄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병력이 왜 진입하지 못하는지 물었지만 본인은 물론 출동한 병력들이 강제 진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임무를 밀어붙이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이 이틀 전부터 계엄 계획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내란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 등을 사흘째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여 사령관을 다시 한번 소환해 내란 수괴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따로 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두 사람에게 전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각종 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A4 용지 한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악 대상 기관에는 MBC 등 일부 언론사들도 포함됐던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청장님, 예.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당시 안가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 사태를 함께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동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까지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어제 긴급 체포되기 전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다만 조 청장은 이런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겨 모두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군병력과 경찰력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려 했던 정황인 만큼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논의는 윤 대통령과 단둘이 있을 때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식 계엄 건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전에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계획했다는 취지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 계엄 관련 임무를 미리 하달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전 공모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를 하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는 최종 지휘권자이자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형법 87조 1호에 따르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2호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계엄 포고령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또한 우두머리로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직접 적시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의원은 국회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주범인 것처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을지 연습 중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우리 군 전쟁 지휘소 비원 벙커를 방문했습니다. 비원 벙커는 관악산 안반지대를 뚫어 개미집처럼 수많은 군사 지휘 시설을 숨겨놓은 곳입니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데다 이동할 때 카트를 타야 할 만큼 크기가 방대합니다. 유사시 우리 군의 전쟁 지휘소로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기밀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정한 주요 인사 감금 장소는 바로 이 비원 벙커였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비원 벙커를 비원 벙커에 주요 인사들을 가두면 외부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관이 작전을 주도했던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그때 여인영 그 사령관이 불려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계엄군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넘어 정치인들의 체포와 구금을 통해 국회 해산을 시도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야 대표 정치인들을 체포해 과천에 수감하려 했다는 체포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주장했는데 계엄군 관계자가 이를 시인한 겁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알려주며 지원을 요청한 것도 방첩사 주도 정치인 체포 구금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3시간 전인 3일 오전 9시 국군 방첩사령부에선 전입자 신고와 대령 직책 계급장 수여 신고가 열렸습니다. 방첩사 대령들은 본부실장이나 각군 방첩대장을 맡는 방첩사의 중추여서 대령급 신고식은 방첩사에서도 중요 행사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 신고식 때문에 계엄 당일 바빴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사령부의 대령급 실장들 한 10명 팀이 그날 보직 교대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여 전 사령관은 신고식에 참석하지 않고 참모장인 이경민 소장이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령관의 대령급 신고식 불참은 전례가 없어 방첩사 장교들은 긴급 사항이 발생한 건 아닌지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여 전 사령관은 오전부터 밤 9시 이후까지 방첩사 수뇌부 회의를 여러 차례 주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의엔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장성급과 함께 남호 대령이 참석했습니다. 수뇌회의 참석자 가운데 유일한 영광급인 나 대령은 방첩사가 계엄에 대한 쟁점 사안을 사전 검토한 문건을 지난달 말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방첩사령관 밑에 신원조사 담당관 나 모 대령이라고 합니다. 신원이 맞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인영 사령관에게 그런 보고를 11월 26일, 28일 사이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SBS에 해킹 사건 수사 협의를 위해 순회 회의를 열었다고 했지만 계엄 문건의 핵심인 대령급 장교까지 참석시켜 하루 종일 여러 차례 회의를 연 이유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복수의 방첩 사령부 장교들은 SBS에 지난 3일 오후 4시쯤 처장과 실장, 예하 부대장들에게 사령관의 긴급 지시가 하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부대 내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겁니다. 이후 사령관이 보안을 유지하라며 보안폰으로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상황이 좋지 않으니 야간에도 가급적 정위치하며 불가피한 모임이 있더라도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적어도 통신 축선상 대기, 즉 긴급 연락에 바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이에 대해 북한 오물풍선 부양 가능성, 주요 간부 교체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도 해양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합참에서 평가하기를 쓰레기 풍선이 날아올 확률이 크다. 그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령부의 대령급 실장들 한 10명 팀이 그날 보직 교대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오물풍선 대응의 사령탑인 합참은 그날 주요 지휘자들에게 관련 공지를 하지 않았고 오물풍선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20분쯤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지기 약 1시간 전 방첩사령관 집무실에서는 야간 수뇌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여인영 사령관과 방첩사 서열 2위인 이경민 참모장 그리고 정성우 1처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수뇌회의가 밤 9시 넘어 열린 건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열린 수상한 회의였는데 여 전 사령관은 해킹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엄청나게 저희들 뭐 민감하게 아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해킹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공교로운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검거작전 지시가 내려갔을 땐 방첩사 내부 반발이 상당했다고 장교들은 증언합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일부 영관급 장교들이 부당한 명령이라며 항명했고 고위 지휘관들이 이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이런 마찰 끝에 계엄 작전에서 제외됐고 또 다른 장교들은 반차, 병가 등을 명목으로 비상계엄 동원에서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